안녕하세요. 아리즈웰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2021년 들어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처음으로 제 눈물샘을 자극한 엄마는 인도에서 아난다라고 불렸다 라는 책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봄룸에서 나왔고요. 202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붉은 선 그리고 세상은 내가 이상하다고 한다의 작가인 홍승희님과 그의 어머니인 정인근님이 2018년 말에 함께 인도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적은 여행 에세이입니다. 저는 붉은 선을 도서관에서 읽었는데요. 솔직함과 정직함이라는 덕목에 있어서는 홍승희님을 따라갈 사람이 드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함과 정직함은 작가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이며 이 때문에 홍승희님의 글이 강한 호소력을 지니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의 솔직함은 바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듯 합니다. 단언컨대 이 여행 에세이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 어떤 여행 에세이와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여행 에세이들은 은연중에 힐링, 자아 찾기 여행, 좀 더 나은 사람 되기 등의 스토리를 지니고 있거나 지향하며 여행 장소 안내 또는 단편적인 생각과 사진의 나열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모녀는 남들이 보기에 정말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으며 지금도 살고 있고 지나친 솔직함에 서로 상처를 주는 일도 잦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나기까지 두 사람의 기본적인 기질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까지 서로 상처를 주지요. 그들은 결코 말끔하게 다듬어지거나 점점 둥그러지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어느 정도 날이 서 있는, 말하자면 현실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서로에 대해 점점 알아감과 동시에 그럴수록 도저히 모를 일 또한 불어나게 되지요. 이야기는 애인에게 구타를 당한 뒤 어깨에 멍이 든 채 홍승희 작가 언니의 집에 찾아온 엄마로부터 시작됩니다. 홍승희 작가, 즉 칼리의 어머니인 정인근님, 곧 아난다는 칼리가 13세 되던 해에 두 딸을 둔 채 이혼합니다. 아난다는 이혼 뒤에 연애를 하고 이별하고 공장에 다니고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한 뒤에 딸의 집에 무작정 찾아왔을 때에도 아난다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아난다에게 칼리는 함께 인도 여행을 떠나자고 말합니다. 칼리는 5년 전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을 때 자살 대신 인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삐뚤빼뚤하고 흐물흐물한 자신조차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인도에 있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 뒤에도 몇 번씩이나 인도를 찾았던 칼리는 이제 엄마인 아난다 또한 인도 여행을 통해
상처를 극복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던 아난다의 여권을 만들어주는 것에서부터 두 모녀의 좌충우돌은 시작됩니다. 2, 3회 경유해서 가는 항공권을 구입하고 여권 사진이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 화장도 예쁘게 하고 엄마에게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들어 드리는 등 칼리, 즉 홍승희 작가의 일상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두 사람이 인도에 가기 전에 방콕을 경유한다는 글을 읽었을 때 저는 잠시 책을 무릎 위에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삶의 경로가 다르지만 홍승희 작가가 인도에게 지니는 감정을 저는 방콕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삐뚤빼뚤하고 흐물흐물한 상태로 몇 번씩이나 방콕을 드나들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제 방콕 카오산 로드 여행은 2021년 현재 중단되었지만 지금도 외국 가운데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을 꼽으라면 방콕입니다. 인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10여일간 여러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여행을 이어가는데 동일한 경험을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들려준다는 점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험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서로에 대한 배려나 속상함 등을 독자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독서를 좋아하고 서로를 영적 도반으로 여기며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고 음식 취향도 상당수 일치하는 듯 합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이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하나하나 가슴에 와 닿아서 읽는 중에도 가끔씩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글자를 짚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도에 갔으면서도 인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경험들을 인도에서 자연스럽게 행하면서 두 모녀가 주고받는 감정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점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딸인 칼리는 머리를 빡빡 깎은 민머리인데 저 또한 그런지라 어머니들이 보이는 반응이 특히 와 닿았습니다. 이런 두 모녀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한다, 즉 엄마. 야, 그래도 한국이 좋다. 다시는 안 간다. 칼리, 딸. 나도 엄마랑 다시는 안 가. 저는 여행 에세이를 즐겨 읽는 편인데 여행을 마치고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나는 경우를 보지 못했기에 슬며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여행하고 나서 여행이 끝났을 때 그 친구와 저런 말을 내뱉은 경험이 있었기에 훨씬 와닿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친하게 지냈지요. 여행을 다녀온 뒤 여행기를 출판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아난다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은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여행 직전 데이트 폭력으로 딸의 집에 피신했던 엄마는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애인에게 전화하려다가 딸인 칼리와 다툽니다. 제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보았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다녀와서도 여전히 좌충우돌하는 우리네 모습을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묘사한 보기 드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아난다와 칼리 두 모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응원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저는 2020년에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일본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2020년 3월에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심에 따라 여행이 좌절되었고 그것이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 뒤 동생 가족과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2020년 7월 여름 코로나 확진자가 갑작스레 폭증하기 직전에 2주 동안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한일 가운데 가장 보람찼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우연하게 제 손에 들어온 엄마는 인도에서 안 한다라고 불렸다를 집중해서 읽었는지도 모릅니다. 온실 속 화초가 아닌 잡초에 가까운 날것의 모녀가 풀어내는 인도 여행기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아리주엘 전도였습니다. 아리주엘.